평생을 바쳐 이룬 소중한 재산, 이걸 내 가족에게 온전히 또 분쟁 없이 물려주는 일이 생각보다 정말 쉽지가 않죠. 내 뜻은 그게 아닌데 현실에서는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바로 지금 한국에서 이 상속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 일종의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새로운 법적 도구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안타깝게도 전통적인 상속 방식이 오히려 소중한 가족들 사이에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기존의 유언장은요, 법적 형식이 너무 까다로워서 내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무효가 돼버리거나 이게 또 가족 분쟁의 원인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더 안전하고 더 유연한 해결책이 필요해진 거죠. 바로 현대적인 신탁 제도처럼요. 그래서 딱 하고 등장한 현대적인 대안이 바로 이 유언대용 신탁이라는 겁니다. 이걸 쉽게 말해서 내 자산을 위한 일종의 스마트 금고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이건 단순한 유언장을 훨씬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럼 이 스마트 금고가 대체 뭘까요? 유언대용 신탁,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어서 말하면 내 재산을 믿을 만한 관리자에게 맡기면서 아주 상세한 사용 설명서를 함께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땐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내가 미리 정해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재산을 쓰도록 말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드냐?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신탁 계약을 맺고 내 재산을 믿고 맡길 관리자를 딱 지정합니다. 그 다음엔 재산의 소유권을 그 신탁으로 이전하고요. 마지막으로 누가 이 혜택을 받을지를 정해주면 그걸로 끝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바로 그 스마트 금고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신탁이라고 명시가 되는 그 순간 우리가 만들었던 그 상세한 규칙들이 아주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강력한 완전히 새로운 도구가 나왔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이전에는 없던 아주 새롭고 복잡한 법적 다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처음엔 이걸 아주 높게 평가했어요. 고인이 원하는 바를 정말 구체적이고 또 유연하게 실행할 수 있으니까요. 기존 유언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야말로 혁신적인 방법이라는 거였죠. 하지만 곧바로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죠. 분명 아버지의 뜻은 이게 아니었을 텐데 이 신탁이라는 제도가 혹시 한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몰아주고 나머지 가족들을 소외시키는 그런 무서운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었습니다. 결국 이 첨예한 갈등은 대한민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 두 가지 핵심 질문에 답을 해야만 했죠. 첫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동시에 그 재산을 받는 최종 수혜자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둘째,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 바로 이 유류분을 신탁이라는 방법으로 완전하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가볼까요? 과연 대법원은 이 중요하고도 민감한 법적 질문들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마침내 대법원이 이 2022-307-294라는 아주 중요한 판결을 통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건 고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는 것과 모든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이 양쪽의 가치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균형을 맞춘 판결이었어요. 자, 이 표에 대법원의 정말 놀라운 해법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첫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 재산을 받는 유일한 수익자가 될 수 있나? 법원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이해 충돌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의 이익을 받는 수익자와 나중에 그 재산 자체의 주인이 되는 건 다르다고 봤어요. 그래서 관리자를 최종 주인, 즉 귀속 권리자로 지정하는 건 괜찮다고 길을 열어준 겁니다. 고인의 큰 뜻은 지켜준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유류분 문제. 이 신탁으로 다른 가족의 최소 상속분을 침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선 법원이 아주 단호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 신탁으로 맡긴 재산도 유류분을 계산할 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못을 박은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게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 역사적인 판결들이 알려주는 새로운 상속의 규칙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균형입니다.
유언대용 신탁은 분명히 강력한 도구예요. 하지만 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건 아닙니다. 법원은 고인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다른 가족들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시 지켜낸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건 어떻게 이 도구를 활용하느냐입니다. 법의 경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내 뜻을 명확하게 담아내는 그런 정교한 설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결국 이 마지막 질문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처럼 남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한 개인의 마지막 소망과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유대 사이에서 과연 어떻게 계속해서 그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